인터 마이애미는 9월 10일 오전 6시 30분에 DRV PNK 스타디움에서 스포팅 캔자스 시티를 만나 메이저리그 사커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11연승을 기록하며 2023 리그스컵을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메시의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MLS로 이적한 이후 메시는 전 레전드 데이비드 베컴이 소유한 팀의 의상을 높였습니다. 그는 11경기 만에 인터 마이애미에 16골에 기여했으며 그중 11골을 넣고 5번이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스포팅 KC와의 경기는 메시가 이 클럽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메시 없이 경기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메시는 2026년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메시가 없는 공격 라인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들은 메시의 참여와 기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스포팅 KC를 맞이하는 경기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마르티노 감독의 팀은 로버트 테일러, 데이비드 루이즈, 호세프 마르티네즈, 세르이 크리프초브, 디에고 고메즈, 벤자민 크레마시, 에디슨 아즈코나 등 몇 명의 핵심 선수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 선수들도 메시와 마찬가지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최고의 미국 축구 리그에서 로스앤젤레스 FC를 3에서 1로 이겼습니다. 당시 파쿤도 파리아스가 팀을 위해 첫 골을 넣었고 메시는 조르디 알바와 레오나르도 캄파나에게 2번의 어시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인터 마이애미는 현재 동부 지역에서 14위에 랭킹되고 있으며 25점을 얻었습니다. 메시가 미국으로 옮겨오기 전에 인터 마이애미는 MLS에서 11연패를 당하며 동부 지역 순위표에서 최하위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스포팅 KC의 최근 경기력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이겼으며 그중 MLS에서 연속으로 이긴 2경기가 있습니다. 샌 호세 어스코이크스를 3에서 0으로 이기고 세인트 루이스 시티를 2에서 1로 이겼습니다. 마르티노 감독의 제자들이 스포팅 KC와의 경기 이후에도 즐거운 시간을 이어가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스포팅 KC는 인터 마이애미보다 훨씬 적은 플레이어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가리 킨다와 마리노스 치오니스만이 국가대표팀에 참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코트니 포드 수비수도 장기 부상으로 인해 인터 마이애미의 홈스타디움 방문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와 스포팅 KC 모두 4-3-3 포메이션으로 뛰었습니다. 메시가 없다면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 라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르티노 감독의 학생들은 경기 중에 자신감을 상실할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첫 번째 피리어드가 시작되었을 때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은 당황하며 스포팅 캔자스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 라인에서 벌어진 몇 가지 실수 중 하나가 빠르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8m 밖에서의 슛이었지만 골키퍼 캘렌더가 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10분에 스포팅 KC 가일에서 0으로 점수를 인도하며 우위를 점했습니다. 골키퍼 캘렌더는 30m 거리에서 구티에레즈의 해롭지 않은 슈팅을 못 막았고 캘렌더가 공을 밀쳐내며 다니엘 살로이가 슈팅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 골을 허용한 후 인터 마이애미는 깨어나서 골을 찾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3분에 레오나르도 캄파나가 스포팅의 골키퍼에게 뒤에서 어겼을 때 인터 마이애미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캄파나는 메시와 매우 잘 호흡을 맞춘 선수이며 이번에는 그가 인터 마이애미를 위해 페널티킥을 차게 됩니다. 그리고 캄파나는 감독과 팀 동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에서 그는 멜리아 골키퍼의 골대에 쉽게 골을 넣어 인터 마이애미에게 1에서 1로 동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팀 모두 자신의 클럽에게 우위를 가져다 줄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8분에 조르디 알바의 실수한 패스로 스포팅 KC가 위험한 반격을 했지만 마지막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골키퍼 캘렌더는 매우 바빴으며 상대팀 선수들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포팅 KC는 계속해서 반격했고 한 상황에서 골키퍼 캘렌더가 오른쪽 윙에서 크로스볼을 못 막았고 거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뻔했습니다. 그 직후 3분 만에 스포팅 KC가 다시 기회를 만들었고 조나단 러셀이 훌륭하게 대처해 골문 앞으로 공을 보냈지만 살로이가 슈팅을 실패했습니다. 공격을 많이 했음에도 스포팅 KC 선수들은 득점 시도에서 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마지막 몇 분간 캄파나가 오늘 인터 마이애미의 영웅으로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게들린 수비수의 멋진 패스로 캄파나가 강력한 헤딩으로 스코어를 2에서 1로 올리며 인터 마이애미를 앞서게 했습니다. 그것이 전반전의 최종 점수였습니다. 2에서 1위 리드로 마르티노 감독의 제자들은 마음이 편하고 두 번째 반을 매우 자신있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3점을 추가로 얻고 플레이오프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반기에 이르러 인터 마이애미는 계속 원하는 전술을 유지하면서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끊임없는 공격 기회 끝에 인터 마이애미는 스코어를 3에서 1로 높이는 골을 터뜨렸습니다. 60분의 스포팅 KC 선수들의 핸드볼 상황에서 출발하여 인터 마이애미는 빠른 프리킥 상황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쿤도 파리아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와 멜리아 골키퍼를 꺾었습니다. 스포팅 KC가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인터 마이애미의 수비진이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풀리도 공격수가 빠르게 기회를 잡아 인터 마이애미 수비진의 혼란을 이용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려 점수를 3에서 2로 줄였습니다. 골을 넣어 점수 차를 좁혔다고 스포팅 KC가 놀랍게도 상황을 장악하고 인터 마이애미의 골문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스포팅 KC 편이 아니었고 인터 마이애미가 더 견고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시까지 점수를 유지하여 인터 마이애미가 3에서 2로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두 팀 간의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였으며 점수 경쟁이 계속 이어져 관중들에게 매우 놀라운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매 경기마다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했고 메시가 빠진 라인업 속에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인터 마이애미는 추가 3점을 얻었지만 MLS 순위에서의 위치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14위에 위치해 있으며 13위에 있는 뉴욕 레드불스보다 단 1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이기면 9월 17일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연승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 마이애미는 순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에서 경기하는 메시도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동료들에게 매우 자랑스럽고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